네, 다시 등장했습니다. 북한 경제와 협동하자라고 제15회를 걸쳐서 이제 연재를 한 내용을 다시 시대창과 편집진과 같이 이제 보면서 수정할 부분을 수정하고 하는 이제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들 속에서 이제 저 나름대로의 연재를 할 때는 매주 한 번씩 생각하면 되는 것들인데 그것을 한 번에 모아서 입체적으로 다시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생각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고, 그래서 작년 말에 연재가 끝났습니다. 지금 이제 5월 23일이니까 한 4개월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북한 경제와 협동하자를 이제 바로 세 가지의 이제 파도를 제가 생각을 하는데 한 넉 달이 걸린 거죠. 실사부시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데는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특히 지식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고 틀림을 재단하려는 그런 독립운동이 좀 많다. 갖고 틀리다, 맞고 틀리다보다는 갖고 다르다. 그것을 이해하면서 실제 근거에서 진리를 추구하자. 그것이 실사부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데는 제가 일본에서 연구소에서 이제 연구를 시작하던 1994년에 이제 일본에 갔고, 99년에 다시 일본에 가서 이제 에리나라는 이제 경제연구소에서 북한 경제, 중국 동부 지역, 조만간 지역 개발 등등을 담당하면서 이제 가졌던 일본인들 연구소 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연구 방식들이 참 저에게는 많은 공부가 됐었습니다. 이 사진이 이게 뭐냐면 1995년 8월 17일 일본 경제신문에 제가 일본에 건너간 후에 일본의 니케이 신문이라는데 제 이름이 처음 일본의 매스컴에 처음 등장한 날이 1995년 8월 17일입니다. 그때 연구소 소장이랑 같이 일본 경제신문 경제교실에 북한 국물이 100만 톤 부족하다 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썼죠. 그래서 제가 쓰고 소장님이 이제 봐주고 그래서 그래프 놓고 이것을 쓰는데 이제 한 달 정도 걸렸습니다. 그때 이제 소장이 저한테 경제 분석에 대한 방법이라든가 통계 분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집중적으로 많이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그런 제가 아까 소개도 있었습니다만 학부가 저는 역사학을 했기 때문에 경제에 대한 어떤 개량경제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능력면에서 부족했는데 일본의 경제연구소 소장이 특별 훈련을 시켜주면서 그래서 같이 글을 써서 신문에도 내게 되는 그래서 그런 영광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 연구소에 가보니까 연구소에 자료실이 있는데 북한 자료가 어마어마하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이제 북한 연구자들이 기승을 합니다. 1950년대 자료, 1960년대 한국에는 이미 없는, 한국에서는 못 보는 그런 것들이 한 연구소의 자료실에 거의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하는 일은 그 연구소에 한국말을 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석 달간 북한 책만 읽고 북한 책을 서가에 분류하는 일이 제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0년대, 60년대, 70년대에 나온 북한 책들을 읽을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런 노동신문, 한국에서 이런 것들 갖고 다니면 어떻습니까? 체포되는 그런 신문들이 특수자료실에다 가야 있는 신문들이 일본에는 그 연구소의 보조시 책상에 널려다닙니다. 그냥 널려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다만 그 사람들은 못 읽는 거죠. 널려있는데도 못 읽는. 근데 저는 이제 이걸 읽으면서 북한의 경제가 어떤 식의 변화가 있었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일본에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사부시라는 연구를 한 사람도 그렇고 행동을 하는 사람도 확인을 하고 증명을 하고 자기가 모르는 말은 가급적이면 하지 않고
하는 이제 그런 자세를 일본의 연구소가 저에게 이제 많이 가르쳐 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때 이제 본 신문들이 1998년 9월 17일 날 98년이면 어떤 때냐면 이제 IMF 위기 시대입니다. IMF 위기 시대이고 북한은 98년에 이제 혁명적 노선이라고 하는 방침 전환을 하면서 외국의 투자, 라진 선봉의 외국의 투자들을 다시 다 물리고 라진 선봉 자유경제 무역지에서 자유라는 말을 빼고 상당히 보수화되는 이제 그런 시기가 1998년인데 그때 나온 노동신문의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 노선을 끝까지 간지하자. 이 내용들 보면 21년이 지난 지금도 두 분 기본적으로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 자력갱생 이런 이야기들을 입에 달고 살고 있습니다. 20년이 지나서 지금까지도 이런 상황이죠. 제국주의의 세계경제 일체화 책동을 철저히 배격하자. 이것이 IMF 위기를 만들어낸 것이다 하면서 자체로서는 외자 유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부하는 방향으로 가긴 합니다. 그런데 거의 비슷한 시기인 11월 8일 날에 가면 장군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면 문제없다고 하면서 평안북도 마음포 가기 전하는 일화들 해서 압록강 타이어 공장이 있습니다. 타이어 공장의 노동자들에 대해서 김정일 장군이 이제 현지 지도를 하는 내용들이 이제 실립니다. 그래서 이 왼쪽 부분을 좀 확대해서 보면 강행군 시기 기업소 운영 방식 문제가 나옵니다. 북한을 연구할 때 지금 예를 들어서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라든가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사실 그런 내용들이 이전에 있습니다. 1998년에 노란색을 칠한 데만 보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런 말을 빼고 압록강 다이아 공장의 생산 정상화를 위해 취해주신 사업체 총화하면서 사회주의 시장이 없어지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자본주의 무역을 하고 있는 조건에 맞게 기업소 경영관리는 사회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하고 무역은 자본주의 나라들과 상대하여 한다고 가르치셨다. 이것은 사회주의 원칙을 견지한 기초에서 개별적 공장 기업소의 창발성과 책임성을 높여나갈 수 있게 하는 획기적인 조치로 된다. 요즘 하는 말이에요. 요즘 하는 말인데 21년 전에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런 자료들을 축적하고 분석하고 시대를 앞뒤를 보면서 지금 하는 말이 그냥 툭 튀어나온 말이 아니라 기본 노선에 입각해서 북한 경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저 입장에서는 북한 경제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실사부시라고 저는 제 생각을 했습니다. 또는 이거야말로 이제 포전 담당제가 2013년에 실시가 되고 2014년부터 협동공장의 포전 담당 실시해서 상당히 이제 농업 생산이 늘어났다라는 보도를 하는데 그 포전 담당제를 보도한 기사는 2004년입니다. 2004년 일본의 조선 신보가 당시에 이제 무역수당의 김영수 부상 일본에 왔었습니다. 저랑 같이 사진도 찍고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는 중국식이 아닌 우리식의 경제관리 방법의 완성을 목표로 한다. 협동공장의 시범적인 포전 담당제 시군들에게 대무역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협동농장에서는 현재 포전 담당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2004년입니다. 이런 자료들을 보면 북한이 지금 뭔가 하는 게 엉뚱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이루어지는 어떤 흐름과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갖고 있는 노트에 인터뷰한 내용을 프린트해가지고 복사해서 붙여놓고 말하자면 북한 경제 노트에서 매년 쌓아놓는 경제 연구하는 분들이 다 이런 걸 하시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다시 뒤져보면 이런 것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그래서 모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실사부시 증명을 하고 확인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북한의 경제에 대해서도 어떤 그 이념적인 접근이 아니라 실제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의 책은 그런 것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는 말인데, 이념의 탈을 걷되, 그러나 그 이념의 정신을 되돌이켜 봐야 한다.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버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되새기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래서 되새겨보고 옛 것을 알므로써 새 것을 찾아내야 한다. 이것이 이제 온고지진의 뜻일 텐데, 엉뚱하게 저는 이런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책에는 나오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로열 전쟁이 1905년에 있었죠. 114년 전의 일입니다만, 그때 한반도에서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있었고, 주전장은 여순 이런데 봉천 전투 이런 게 있었죠. 한국에서도 인천 앞바다에 있었고, 그다음에 스시마, 포항 앞바다, 울산 앞바다에서도 로열 전쟁이 있었는데, 저는 다른 걸 다 떠나서 그 당시에 일본은 이념적으로 제국주의 국가 전략을 가지면서 이런 말을 공공연하게 했습니다. 조선과 만주는 일본의 생명선이다. 이것은 그들의 이념이지. 일본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조선을 먹어야 하고 대륙을 가져야 한다는 하는 것이 공공연하게 그들의 국가 이익이었고, 그런 것과 함께 동시에 일본의 실리, 경제적인 실리, 저는 네 가지를 뽑아왔습니다. 식량, 전라도의 식량과 한경도의 무연탄, 그리고 황해도의 철강, 그 다음에 평안도 많이 있는 금강. 이 네 가지가 일본이 근대화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고, 일본이 없는 것이었어요. 부족한 것이었어요. 철강은 옛날에 고구려 백제 가야 시대 때부터 일본은 철을 조선반도에서 수입을 했고, 금강이라고 하는 것도 구매나라는 신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연탄은 새로운 에너지, 석유 시대가 아닌 이전 시대의 에너지는 무연탄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진장하게 묻혀있는 것이 평양이었습니다. 일본으로서는 이것을 확보하는 것이 일본의 발전에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침탈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지금 식량은, 무연탄은, 철강은, 금강은 한반도에 있지만 글로벌 세계에 꼭 이것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대의 식량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농업 자급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농업의 자급과 6차 산업으로의 발전. 무연탄은 지금 좀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해봐야죠. 환경 문제라든가. 그러나 에너지로서의 에너지 확보, 에너지 자급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철강은 기계공업이라고 한다면 지금의 현대적인 산업에 있어서의 과거의 기계공업의 역할은 무엇인가? 4차 산업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금광은 왜 금이 필요했는가 하면 19세기 말에 근본이제를 했기 때문입니다. 금을 갖고 있어야 그것에 맞춰서 화폐를 발행할 수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금이 필요했던 것이죠. 근데 지금은 근본이 제도가 아니라 관리통화제도. 정부가 마음을 먹으면 언제든지 찍어낼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금강은 기본적으로 금융의 자주 이런 것들이 가능한가.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는 100년 전에 일본이 침탈을 하면서 중시했던 것을 100년 후에 지금 시대에는 어떤 새로운 방향으로 한반도에 있는 이 자원들을 새롭게 해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말하자면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온고지신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북한 경제를 생각할 때 온고지신은 그런 면에서 경제의 자립적 민족 경제라고 하는 자력 행생과 민족 경제, 거기에 더 중요하게는 그것이 위에서 정책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내려 먹여지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 의해서 올라가는 형태의 새로운 경제, 그것을 사회적 경제라고 보고 북한의 사회적 경제가 있었던 것을 저는 찾아내고 그것을 증명하고 그것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고 새롭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온고지신의 사회적 경제를 되돌이켜보는,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도 당신들과 지금의 협동조합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하고 남측의 아니 전 세계의 협동조합들과 새로운 결합을 하기를 요청도 하고
그런 조직도 다시 상부 조직을 만들어 달라고 말도 하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말을 제가 북쪽 사람들한테 얘기하게 될 때는 북쪽 사람들은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경제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부분적인 것들인데 왜 그것을 중시합니까? 자기들은 이론적으로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실체로서는 주민들의 실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려운 과거의 20년간 주민들의 자치적인 경제활동이었습니다. 그것이 협동조합이었고 시장이었고 그랬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을 사회주의 경제에서도 이해할 수 있는 틀이 사회적 경제다 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제 만날 때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왔던 거죠. 새롭게 해석하자. 그런 의미에서의 원고 지심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건 흥남비료공장의 포스터입니다. 제가 찍은 건 아닌데요. 제가 아주 친하게 지내는 일본 제이동포 학자가 여기 흥남비료공장을 작년에 방문해서 새로 그려진 포스터를 찍어왔습니다. 이 포스터를 보는 순간 대단히 북한적이고 대단히 우리가 과거 60년대 가졌던 분위기의 포스터라는 걸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시대에 뒤떨어진 양식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가만히 보면 볼수록 애착이 가요. 보면 볼수록 뭔가 이뻐 보여요. 왜냐하면 이 모든 걸 다 손으로 그렸단 말이죠. 컴퓨터로 프린팅을 한 게 아니거든요. 다 손으로 그린 겁니다. 가만히 보시면 다 그린 거예요. 이 그린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강력, 우리 압살적도, 그 다음에, 뭐라고 이렇게 써져 있죠. 예방전쟁, 군사적 상대. 이거를 자강력으로 무너뜨리고, 우리식으로 착상하라, 우리식으로 창조하라, 이런 표를 만들어낸 사람들의 울림이 저한테 굉장히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리식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얽매이는 것이 우리식이 아닐 것이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과거의 것을 되새겨보면서 다시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 흥남비료공장의 벽에 그려져 있던 이 포스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을 저는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상생협동의 내용입니다. 서로가 도와야만이 된다. 남한 사회도 변화와 혁신의 흐름 속에 있고 결과적으로 남북한 서로가 자신의 구태에 안주하지 않고 새롭고 더 혁신적인 라이프인이 추구하는 그러한 방법을 찾는 일에 상당히 아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일에 함께 협동을 해야 한다. 이런 것이 상생협동의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북한 경제는 사회주의 계획 경제도 있고 국방 경제도 있고 그리고 협동 경제라고 하는 사회적 경제도 존재하고 장마당 경제도 있고 소비품의 시장 경제도 존재하고 사회주의 시장 경제라고 하는 말을 중국식의 이런 말로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릅니다만 공식 경제와 비공식 경제 또는 일부의 공식 경제가 모든 유형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에 어느 하나만을 빼서 이것이 북한 경제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 이 모든 것이 다 북한 경제다라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지금 곡물 생산 전국 기준 500만 톤이면 문제가 없다. 이것이 제가 쓴 거에도 부분의 중요한 타이틀입니다. 근데 작년에 2018년의 생산량은 북한에서 이야기하기를 전국 기준으로 환산하면 북쪽 내부 자료로는 440만 톤 정도 작년이 제가 여러분들께 처음 밝히는 건데 제가 3월달에 방문해서 만났을 때 분들이 440만 톤 전국 FAO가 밝히는 기준으로 치면 한 440만 톤 정도다.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가 부족한가 라고 하는 건데 그 중에서 이제 한 80만 톤에서 100만 ton에 이르는 산업용 사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하면 약 340만 ton에서 320만 톤, 이 사이의 먹거리, 식량입니다. 그러면
북한이 사람이 먹는데 필요한 거는 1일 1만 톤, 365만 톤. 365만 톤이 있으면 사람이 먹는 거에 문제가 없는데 작년에 생산한 걸로 보면 사람이 먹는 걸로 약 한 30만 톤이 부족하게 작년에 자연재해가 있었습니다. 황해도에 강물이 들어서. 그래서 금년도에 중국으로부터 수입 같은 것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식량에서 부족분이 자기들 자체 판단으로는 한 50만 톤 금년에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계산이 나온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전해까지는 전국 기준으로 한 500만 톤 정도가 생산되었기 때문에 크게 봐서 문제가 없고 일부는 시장도 형성이 돼서 시장에서 사먹으면서 큰 문제가 없고 수입 지원이 한 30만 톤 있는 상황에서는 일반 도시 노동자도 생활에 큰 불편이 없는 것이 이제 전국 기준으로 500만 톤, 조국 기준으로는 한 600만 톤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금년에 북한은 먹는 문제로 약간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다. 그런데 며칠 전 한겨레 신문이 10년 내 최악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도를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보도를 보면서, 수치 계산을 좀 정확히 해달라. 한번 이렇게 440만 톤이면 실제로 칼로리 계산해서 어느 정도의 분배가 이루어지고, 아이들한테는 영아한테는 어느 정도 부족한데 실제로 계산해야 되는데, 그거를 FAO가 자기들이 북한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좀, 키워서, 통계를 만드는 게 있습니다. FAO 통계의 문제점인데, 그것을 한겨레 신문이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를 하는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의 수치가 허수이고 실수이고 이런 것들을 계산해내면 제가 볼 때는 440만 톤 정도의 정도이면 약간 부족해서 그런 부분들이라면 최악의 상황이다 이렇게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하지 말자. 약간 어려운 듯하다. 이렇게 좀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상대방의 속을 긁어가면서 도와줄게 이런 말은 하지 말자. 차라리 돕지 말자. 그러면 좀 어려운 듯하니 우리가 좀 낫는 듯하니 서로가 같이 먹고 살자 해서 우리가 한 50만 톤 그렇게 한번 쓰겠다. 그러면 북도 받아달라. 안 받아준다면 좀 그렇고 근데 받아주면 꼭 받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서로가 체면 살려가면서 북은 속으로는 받고 싶지만 체면상 말을 못하는 것을 서로가 이해하면서 식량 문제도 좀 해결하는 그런 식의 좀 어른스러운 상대를 이해하면서 체면 살려주면서 도와주는 것이 오히려 그렇게 해야 의리가 생기는 거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북한의 경제 상황들 여러 가지 지금 시간이 30분이라고 하는 제한 상황에서 저는 지금 이걸 다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책에는 북한의 돈주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써져 있고요. 북한의 경제에서 여러 가지 말하자면 돈주들이 스스로 아파트를 생산하고 한 것들도 건축하고 한 것들도 많은 설명 그리고 상업은행들이 있다고 하는 것도 제가 설명을 넣었습니다. 한국의생각주은행이라든가 나성국제상업은행 여러 가지 은행이 이거 자체가 일부 상업은행 기능을 하다가 또는 매자를 유치해가지고 하다가 나성국제상업은행은 미국의 제재를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제재 상황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 같은 경우는 평양에 있는 중앙은행이고 이거 그 옆에 있는 게 이제 이거 일본의 제일도포 학자가 가서 평양 사진을 찍어왔는데 요 건물이 이름이 평양은행입니다. 그러니까 평양에 상업은행을 하는 기능을 가진 평양은행이죠. 또는 이제 이 유리경 상업은행도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만 일부 중국의 애자를 유치해서 기본적으로는 유경산업은행은 상업은행의 기능을 하는 평양산업은행과 유경산업은행이 평양은행과 유경산업은행이 존재한다. 지금도 ATM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보면 북한은 ATM도 있고 자체 상업은행도 있고 미국의 제재를 받지만 자체 내에 전략 시스템도 갖고 있는 정도로 과학기술이 아주 발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나성국제상업은행 제재를 받고 있는데 여기가 일부 돈주들이 돈을 내가지고 만든 상업은행 건물이죠. 그리고 이 사진은 제가 한국에서도 처음 보여드리는데 나중에 선봉에 가면 선봉이 뭘까요? 저는 선봉에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당당하게 찍었습니다. 선거은행이에요. 근데 이 선거은행은 돈주들이 한 80% 돈을 내가지고 만든 은행입니다. 황금의 삼각주은행에서 돈을 일부 내고 돈주들이 돈을 내가지고 선거은행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지방에 각 지방마다 평성에는 평성은행이 있고 신의시에도 은행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금융이 과거 돈주들이 말하는 지하금융처럼 움직이던 수준에서 이제 양성화돼서 통제하에 들어있으면서도 나름대로의 그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식으로 금융까지도 이제는 이제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시장 지향형에서 이제 생산도 많이 늘고 있다는 얘기, 뭐 이런 사진 같은 것들, 뭐 이런 전자카드. 네, 이 한국에서 그 누구도 실제 비날론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게 비날론으로 만든 이게 뭔지 아십니까? 걸레라고 하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딱 걸레, 마대짜리죠. 이게 100% 비날론. 보통 비날론은 홍방으로 하는데, 100% 비날론은 마대자루나 아니면 군복, 아니면 텐트, 아니면 어구, 뭐 이런 데 이제 쓰이는데, 북한이 자력갱생으로 만든 주체섬유죠. 이런 주체섬유 또 주체철 이런데 몇십 년간 끈질기게 과학기술자들을 투입해서 만들어냅니다. 이 주체섬유가 북한 주민들에게는 별로 인기가 없어요. 별로 인기가 이게 수용성이 높아가지고 비가 맞으면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차라리 물속에 있는 어구로 쓰는 게 더 좋고 텐트 같은 데 쓰는 게 이제 좋긴 한데 뭐 이런 것들이 자력갱생의 산물이고 이런 것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70년간 만들어내려고 노력한 것을 우리가 인정해주자. 우리는 쉽게 우리가 못한 거는 미국에서 받아오면 되고 쉽게 수입하면 되고 하는 식으로 해서 글로벌리제이션에 너무 우리가 익숙해 있는데 그것과 상극하고 있는 데에서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재원으로 죽으나 사나 자기들이 갖고 있는 석탄으로 뭔가 해보겠다라고 발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그 발악하는 마음을 열고 이해해주자. 그런 마음도 여러분들께 좀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등등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습니다만 마지막 한 2분 초점은 북한의 경제의 핵심은 사회적 경제가 핵심이 아닐 수 있어요. 물론 계획 경제가 중심이고 또는 시장화하는 방향이 대체안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북한에서 사회적 경제가 주류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데는 저도 이의를 달 수는 없습니다. 그 말 자체는 맞는 거예요. 그러나 새로운 것이 그냥 새로운 것이 아니라 70년 전에도 있었고 80년 전에도 있었고 그 7, 80년간 끊임없이 북한의 인민들의 마음속에 협동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이 7, 80년간 존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북한의 경제 위기를 경제의 붕괴가 아닌 다시 살아나게 만드는 인민들의 마음가짐이고 인민들의 힘이고 그 사회를 자기의 것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협동 정신이 북한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자라고 하는 것이 저의 글의 사실은 핵심입니다. 그것이 부수적이라고 비판받는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이다.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각 생산협동조합, 편의협동조합, 판매협동조합, 수산협동조합 또는 과거에 있었던 소비조합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북한은 선거에서 협동농장을 포함해서 협동조합만은 직접 선거예요. 그 직접 선거는 관리위원장은 직접 선거합니다. 우리는 협동조합 직접 선거하지만 돈이 오고 가는 선거가 많죠. 우리는 북은 그런 면에서는 깨끗한 선거를 하는 데입니다. 그런 것도 이해해보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협동조합 생협에 대한 그들의 활동들을 역사적으로 추정을 해서 온고지신의 마음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1948년대
러시아 소련의 자료를 뒤져보면 당시의 소비조합원이 북한 인구 1천만 명의 절반인 520만 명이 소비조합원.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이 대단한 소비조합이 전쟁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다른 변화를 겪습니다만, 북한은 이런 흐름들이 있었었다. 그리고 이것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 협동농장으로 생산협동조합으로 지금도 면면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래, 예를 들어서 안경 생산을 협동조합 무역자본가 손대관 씨의 일대기를 민족 21회라고 잡지에서 그때 방문한 우리 기자들이 적었었는데, 그때 내용들 중에 동독에 방문하는 김일성의 얼굴 사진이 제가 찾았는데, 저는 이 방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김일성 주석이 끼고 있는 안경이 중요합니다. 끼고 있는 안경이 협동조합이 만든 안경. 그리고 김일성은 죽을 때까지 그 안경만 써. 그리고 그 안경이 북한의 안경 생산의 유일한 곳이었고, 협동조합의 그러한 역할을 부여해줬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또는 신의주에 있는 초물 왕골 생산협동조합 관리위원장 차하숙과 그 조업원 초물집 이야기, 이런 것들이 조선중앙텔레비에 전국민들에게 소개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몰랐다면 알자라고 하는 것이 이 책의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남북협력을 위해서는 그냥 내가 많이 갖고 있고 너가 적게 갖고 있으니까 주자, 이런 정도의 단순한 일방주의, 아니면 북에 들어가면 돈 번다더라 라고 하는 일방주의가 아니라 서로가 보완하고 균형을 갖고 협동하면서 경쟁력도 키우는 이 네 가지의 키워드로 남북 경제협력을 하자라고 하는 얘기들을 제가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경제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으로서 서비스 분야라든가 아니면 보건 의료 분야, 또는 소상품 생산 분야, 환경 에너지 분야, 의료보건 분야,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국제협력에 대한 얘기도 하고, 경제협력으로서는 북한의 탄소 하나, 새로운 기술, 이런 새로운 기술을 남북이 공유하자. 석탄에서 석유를 뽑아내는 기술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는 잘 모르는 것들이죠. 모르는 새로운 기술들을, 북은 석유가 나오지 않는 나라니까 석탄으로부터 석유를 만드는 그러한 기술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고집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없으면 창조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국제협력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말씀으로 정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남과 북 사이가 서로 내려다보지도 말고 올려다보지도 말고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현재의 의리를 가지고 함께 잘 살자. 이것이 남한이 북한을 바라보는, 또 북한이 남한을 바라보는, 앞으로 우리가 20년, 30년 내다볼 때 우리 후손들이 한반도에서 분열의 사회가 아니라 통합된 사회, 함께하는 사회, 또 자유롭게 북한으로 가고 북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남한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사회를 꾸리면서 우리가 대하는 북에 대한 태도는 이런 태도로 경제 일꾼들도 그리고 사회 일꾼들도 함께 생각하면서 살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담고 글을 썼습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죠. 죄송합니다.